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근로자들 노무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것들 또 바뀌었는지 2022년 바뀐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뭐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라든가 휴업수당, 권고사직, 또 연차 휴가, 또 야근 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또 산재보험, 또 좋고요. 근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올해 가장 이제 관심사가 아무래도 최저임금이겠죠? 최저임금이 이제 작년과 올해 네네네. 조금 인상이 되긴 했죠.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제 시간급 기준으로 8,720원이었던 네. 게 올해 이제 440원 인상돼서 9,16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통 주 5일, 주 40시간 네.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월 191만 4,440원. 191만 4,440원. 4,440원. 예. 요거 이상은 주셔야지 네. 일단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아니요. 그럼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91만 4,440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 근무를 40시간, 네. 일주에 40시간. 5일 한다라고 할 5일 때. 한다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최저 191만 4,440원을 예. 최저 이제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급으로 네. 환산하면 9,160원입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들 간혹 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월급 주시면서 보통 월급제로 한다면 그 많은 사업장들이 이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급여 중에 일부를 식대나 이제 차량 보조비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식대를 차량 보조비로? 식대나 차량 보조비를 주면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A라는 근로자한테 월급 200만 원 네. 주는데 그 세무신고 하실 때는 보통 뭐 기본급은 170,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게 식대는 1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꽉 채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뭐 아니면은 그 뭐 180만 원에다가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유의를 좀 하셔야 될 점은 그러면은 이 최저 이제 9,160원으로 계산했을 때 191만 4,440원 여기에 식대나 차량 보조비가 포함돼도 괜찮은 건가요? 일부는요. 이게 이제 일부. 최저임금법이 예전에는 네. 최저임금 바뀌기 전에는 그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아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외 아닌가요? 보통. 예,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식대나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 중에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1만 4,440원 중에 2%에 해당되는 38,280원, 89원은 네. 제외하고 예. 나머지 돈을 산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식대만 10만 원을 주세요. 차량 유지비 안 주시고 네. 그러면 10만 원 중에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계산이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식대 10만 원을 주신다라고 하면 4만 원 정도는 기본급은 그 186만 원 이상은 주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왜 38,289원은 제외가 이 되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단계적으로 그 기존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식대나 차량 유지비 관련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안에 산입시키자 그래서 계속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져 왔고요. 네.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2%
38,289원만 제외하는 걸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하시기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급으로는 9,160원, 네. 그리고 월급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자에게 식대하고 차량 보조비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주실 의무적으로? 필요는 없어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건 예외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외시켜서 191만 4,44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지급하는 것도 있고 지급 지금 안 안 하는 하는 것도 데도 있고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 식대를 지급한다면 38,289원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61,711원만 포함하도록 되어 포함이 있습니다. 돼야 된다. 예. 좀 복잡하실 텐데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91만 4,440원, 9,160원. 네.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외에 또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올해?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어떤 언제 겁니까? 그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처벌을 해왔는데 음, 그 예외적인 부분 규정들도 많고 이 처벌 수준 자체가 좀 낮아서 그 처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도입했고요.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5인 이상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1월 17일부터 되는 거니까 2024년? 예, 2024년 1월부터 50인 이하는? 예, 그러니까 네.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50인 이하만 올해 이제 이상만. 이상부터 예. 올해 적용이 된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예전보다 어떤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고요. 네. 그거에 따른 그 처벌 수준도 강화됐고 그러니까 인사사고에 따른 처벌.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부분들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네. 예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범위들, 책임을 져야 할 경우와 그리고 책임을 질 주체의 범위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로자 책임으로 전가했다면 이제는 이제 사업주에도 네, 상당한 비율만큼의 책임을 물리겠다. 네, 더 강화된 측면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산업안전감독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강화되겠죠. 네. 처벌 수위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니까요. 네. 부상자나 질병자가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많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갑론을박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보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현장에서 워낙 네.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 저런 부분들도 많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용 관계가 딱 직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도 상담 전화 먼저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는 8명 정도 이제 직원을 쓰고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부 알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월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매장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휴일이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근무 스케줄을 정해요. 그런데 한 달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합계 일수에 해당하는 이제
그 휴무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그 공휴일이 모두 유급 휴일로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처럼 그 공휴일 당일에 쉬지는 못하고 다른 날 쉬는 것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요? 일단 8명이라고 하셨죠? 그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시고 명절 빼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근무 스케줄을 직원들이 좀 자율적으로 짜는데 뭐 달력을 네. 딱 보고 요번 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몇 개, 그리고 공휴일이 몇 개, 뭐 포함되어 있는 거 해서 개수만큼 쉴 수 있게.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며칠 날 근무하고 언제 쉴 건지는 좀 근로자들끼리 자유롭게 정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정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부터 그러니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다 유급 휴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그 근무 스케줄을 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형태처럼 월 단위 근무 스케줄을 짜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 날이라든가 일요일 날 뭐 특정 요일에 쉬지 않고 다른 날 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대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네. 대체휴일요? 예, 공휴일의 대체인데 네. 그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대체 휴일을 시행할 경우에 휴일을 네. 대체할 경우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서면 합의, 예,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약서라기보다는 합의서를 쓰셔야 되는데 합의서. 예를 근로자 들어서 대표랑요? 네네네 개별적 근로자 개인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니 네. 8명 중에 1명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을 하시고 네. 그 근로자 대표와 그 사장님이 그 서면 합의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휴일을 우리 특정 요일에 쉴 수 없으니 그 휴일을 다른 날로 쉬게 하겠다. 월 도중에. 네. 이런 내용의 그 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서, 서면 합의서를 쓰셔야만 돼요. 지금 쓰고 근로자 계신가요? 대표랑.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아니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휴일 대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달에 만약에 그 일요일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근무 스케줄이 그 이번 달 들어가기 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근무 스케줄을 근로자들이 다 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사전에 일할 날과 대체할 휴일을 다 정한 거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빨간 글씨는 네. 일하게 되면 네. 1.5배 더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2배인가요? 아니요. 네. 1.5배가 맞는데 네. 지금 이 사업장은 네. 휴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100대 100으로. 근데 평일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으면 평일에 근무를 하게 우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네, 드리겠고요. 네. 이거 상담부터 먼저 좀 네,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네. 예, 그러니까 월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짜실 텐데 이것에 네. 관련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휴일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네네네. 네. 월 근무 스케줄이 딱 정해졌어요. 근로자들이 정해서 대표님도 오케이를 했고 운영을 하는데 또 원래 내가 쉬기로 했던 날 갑자기 근무 스케줄이 바뀌어야 돼.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걸로 인해서. 네. 바뀔 수도 있죠. 그건 또 휴일 대체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때도 별도로 근로자 사인을 받아두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체돼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정해진 근무 스케줄이 있는데 대표님이 판단할 때 이때는 좀 누가 한 명 더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은 갑자기 네. 일이 많아져서 그 근무자한테 그냥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근무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너 또 다른 날 쉬어. 당신.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네. 사후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건 휴일 근로가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아, 네. 휴일 대체가 되니까 그때는 1.5배를 주셔야 됩니다.
돈으로 미리 주시는 하는 거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해서 예. 하는 건 괜찮은데 예. 불시에 쉬어야 되는 날 네. 갑자기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많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이 그 대표님 사업장처럼 월 단위 근무 스케줄을 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휴일 대체라고 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시려고 하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신 다음에 선출한 다음에 그 근로자 대표와 대표님이 그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서 그 쉬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일주일 안에 또 들어오게 해라. 대체되는 휴일이. 이런 식의 것들을 권고하고 있긴 하는데 반드시 일주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서울대 호암회관 사건이라는 사건을 보면 대표님네처럼 월 단위 네. 스케줄을 했던 분들이 또 유효하다라고 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 단위 스케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고 네. 서면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네네네. 변경될 때는 변경될 때마다 예.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동의를 구하고 네, 합의를 네. 하고 이런 네, 네, 형태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법정 공휴일로 이제 휴일 지정된 내용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 입장이라면은요. 네. 주말에 빨간 글씨 쉬고 싶지 평일 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네.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날 쉬더라도 더 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할 사전에 수 있죠. 계획이 돼 있다면 똑같은 평일 네. 대체 휴일도 주말 휴일이랑 똑같이 이제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휴일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네.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일단 유급주 휴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일요일로 알고 있는. 근데 원칙적으로 요일이 특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의 소정근로 일을 만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 그 많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서 서비스업이나 이쪽 같은 경우엔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업종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이제 5일 근무하고 지금 주 5일제 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말에 바쁜 업체 뭐 식당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일이 아니라 이틀밖에 못 쉬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일단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먼저 전제를 좀 해야 될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5인 근로자 네, 미만은 지금 이제 그 연장 근로 제한 관련한 부분들이 최대 52시간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실 거예요. 네.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단. 5인 이상만 적용이 네.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주에 하루는 유급주의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일주에 6일을 근무하던 7일을 근무하던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초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연장 근로수당 5인 이상은 연장 근로수당을 주고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돼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7일 연속 계속 근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빨간 날 근무를 하면 1.5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인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네. 쉬는 날과 원래 근무해야 될 날을 바꿔버리는. 그렇군요. 근데 문제가 있죠. 분명히 빨간 날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렇죠. 보니까. 남들 쉴 때 같이 가족들 그렇기 모여 때문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거면 동의를 해야 예. 네,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약에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못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주휴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그렇지 주휴수당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급하는데 네. 일단 52시간을 넘냐 안 넘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네. 그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라고 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40시간 이미 채워졌잖아요. 네. 토요일 날 근무하는 건 연장 근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40시간을 초과한 이때도 150%를 줘야 되는 거고 일요일 날 또 근무를 한다면 또 빨간 150%, 날이니까 또 네, 150%를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휴일 근로니까. 예. 그럼 5인 이상이 법정 공휴일 휴일 지정되면서 근로자들이나 또 업주께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각자 내용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문의가 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그 대체 휴일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휴일뿐만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이 들어온 그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절, 그 국경일들은 네, 대부분 네.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런 날들은 대체 휴일이 들어온 날들은 똑같이 휴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5일. 예.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근무를 안 해도 100% 줘야 되는 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근무를 안 해도 100%를 지급한다는 것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예. 네.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월급제와 시급 1급제가 틀려요. 월급제는 별도로 그 100%를 주실 필요가 없겠지만 네. 시급이나 1급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유급 휴일을 다 100% 일단 줘야 돼요. 그럼 시급이나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나요? 예,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월급제로 받는 것보다는. 네. 네. 월급 관련한 부분들은 월급 안에 일단 네. 휴일에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급 1급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20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으로. 네. 근데 올해 시급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똑같이 200만 원을 준다면 최저임금 근로자- 위반되지 않은 문제가 안 되죠. 위반되지 않으면 네. 191만 4,440원만 넘으면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올려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전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거는 이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네. 191만 4,440원. 올해 그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것도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 사항 중에 핵심은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는 네.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에요. 어떤 5인 내용인가요? 미만한테도 예. 기존에 적용되지 않는 거를 또 확대시키자. 지금 제가 이 코너를 통해 계속 상담을 드리면서 네. 전제를 깔고 아니면 확인을 하고 했던 상황 중에 사업장이 5인이 넘냐 안 넘냐 계속 이런 말씀을 그렇죠. 많이 5인 드리잖아요.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급여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긴 한데 네. 5인 미만 사업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적용 제외시키는 것이 부당하니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기존에 적용되지 않고 있던 제도들을 다 확대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막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사실 5인인가 6인인가에 따라 가지고 4인, 5인 그 경계선 때문에 근로자의 처우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아니 부담도 근로자 있어요.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네. 이게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저는 확대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맞다. 그렇죠. 근데 다만 똑같은 근로자인데.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부 조항들만 먼저 좀 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5인 이하는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지금 논의가?
국회 지금에서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에요. 예. 그럼 올해 결정될 수도 있겠나요? 아마 최근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소위 논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자동차학과 기계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